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금융위기 1편 IMF 위기와 IT 버블 붕괴, 역사는 반복된다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의 역대급 폭락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한 사례는 최근 25년간 딱 3번 발생했습니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76%, 2001년 IT 버블 붕괴 때 마이너스 5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7%였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 폭락 및 회복 기간을 살펴보면 일단 하락 기간은 IMF는 43개월, IT 버블 붕괴는 20개월, 글로벌 금융위기는 12개월. 근데 회복 기간은 IMF 때는 13개월, IT 버블 붕괴 때는 7개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년이 넘는 2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폭락이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써 14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많이 폭락했고 제일 오래된 1997년 IMF 외환위기 원인과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서막은 일단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들의 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대출이 좀 과다했다는 게 원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들 부채 비율이 500%나 1000%인 경우도 흔했고, 부채가 많은 게 미덕인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200%만 돼도 부채가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채가 너무 많았고, 단기채와 그리고 외화비 연료온 단기채 특히 이런 것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하면서 1997년 초부터 한버철강, 산미, 진로, 대농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결국은 바닥에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 한국은 97년까지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 사업에서 철수를 했고 자금은 이탈되고 그리고 주식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외환보유고가 바닥에 나기 시작해서 97년 11월에는 한때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정부는 외환이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립 서비스를 해왔지만 결국 97년 11월에 IMF에 정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정부가 외환이 튼튼하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자기 실현적 예언 때문에 정부는 상황이 안 좋아도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비난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97년 12월에 IMF로부터 구제금융 210억 달러를 받으면서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가 요구한 핵심적인 사항은 변동환율제 적용과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환율이 850원 정도에 움직였었는데 1997년 12월에는 2,000원까지 한때 폭등을 하기도 했고요. 예금금리는 무려 20%, 대출금리는 무려 30%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한 3년 6개월 전에 1145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277포인트, 1998년 6월에는 277포인트까지 마이너스 76%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경기는 정말 싸늘했는데요. 대우그룹 등 부실기업들이 퇴출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5개 은행도 퇴출이 되고 종금사 대부분이 퇴출이 됐습니다. 정리해고로 1998년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무려 127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숫자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데 127만 명이 감소했다, 취업자가.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영업 하시거나 하면서 많이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많았던 한국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개인 위기로 부동산 시장도 거의 15% 육박하게 폭락을 했고요. 1년 만에. 사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했고요. 거래가 아예 멈춰서 현금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도 이때 일어났고요. 요 급을 모아서 외채 일부를 상환하기도 했고, 그리고 1998년도에는 취업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은 한마디로 절망의 대한민국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를 겪었던 분들은 다 그 당시 심정이 이제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인가, 이런 극도의 좌절감과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어려움, 이런 것들에 상당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277포인트를 저점으로 급반등을 시작해서 불과 1년 1개월 만에 1053포인트를 회복하고 280%의 대폭등을 보입니다. 위기 뒤 주식시장이 대반등한 것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자,
뭐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에 배팅을 하고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거나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상당히 큰 대박을 얻었고 큰 부자가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았던 분들은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파산을 하거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양극화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미국은 한국의 IMF 같은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2000년 IT 버블 붕괴를 위한 미국 증시 폭락은요. 미국 S&P 500은 마이너스 50%, 미국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라는 무시무시한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 좀 너무나 믿기지가 않는데요. 마이너스 78%가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에서 일어나는 게 말이 될까요? 거의 미친 대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친 하락의 원인은 17개월간의 미친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8년 10월에서 2000년 3월까지 불과 17개월 동안 무려 4배를 폭등하게 됩니다. 이 당시 회사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폭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한때 5133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4배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단숨에 1108포인트까지 대폭락하면서 마이너스 78%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하락률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의 폭락 및 회복 기간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S&P 500이랑 나스닥이 둘 다 하락 기간은 31개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복 기간은요. S&P 500은 5년이 걸렸고 나스닥은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전고점인 5133포인트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버블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 한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한국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56%, 한국 코스닥 지수 또한 마이너스 84%라는 나스닥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국은 왜 그랬을까요? 한국 역시 이 미친 하락의 원인은 16개월간의 미친 대폭등이 원인입니다. 코스닥 역시 1998년 11월에서 2000년 3월까지 짧은 16개월간 무려 6배를 폭등하게 됩니다. 이 당시 대표적인 닷컴 기업이었던 세롬기술의 인터넷 전화로 수백 배 폭등하기도 했고요. 세롬기술보다 훨씬 기술력이 없거나 실체가 없었던 다른 닷컴 기업들도 덩달아 미친 폭등을 했던 정말 광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9.11 테러가 터지기 전에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한참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9.11 테러 블랙스완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납치 공격이 시작이 됐고요. 빌딩 충돌 영상이 한국 날짜로 9월 11일 밤에 이제 영상이 돼서 뉴스가 막 나왔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뭐 영화에서는 알 법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일단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게 주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 충격으로 미국은 일주일간 휴장이 됐고요. 3,000명 정도가 사망한 대사건이죠. 한국은 미국이 공격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있었고 9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장을 열까 말까 한국은 되게 망설여서 장을 열었는데요. 열자마자 무려 지수가 12%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선물 옵션을 매도 쳤던 사람은 정말 엄청난 대박이 났고 그 선물 옵션 포지션이 매수였거나 했던 분들은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 만에 12% 폭락하는 일은 역사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의 대사건이었거든요. 블랙스완이죠. 근데 이 당시의 폭락은 한국의 어차피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폭락 사이클상의 마지막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대폭락을 한 뒤로 한국은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의 교훈은 뭘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84%가 빠지고 하락 기간이 19개월인데 놀랍게도 이 당시의 최고점인 5133포인트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4%는 여전히 지금 현재도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2926포인트는커녕 뭐 1000포인트도 회복이 안 된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코스닥 지수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요. 버블 붕괴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버블은 누구나 인식했죠. 그 당시에 6배가 오를 당시 버블은 누구나 인식했지만 언제 터질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너무 일찍 버블이라 판단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무려 지수가 6배가 오른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는 정말 몇십 배 오르는 종목들이 속출할 텐데 그때 투자를 안 하고 기다렸다.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버블이 생기게 되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집단적으로 심리가 좀 고조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의미가 없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폭등 또 폭등하는 그런 광란의 시기 그렇게 되고요. 주식 부자가 속출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블랙스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터지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9.11 테러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었고요. 소수의 승리자와 심각한 파산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에 대비한 최소한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 이런 경우에는 부도가 나거나 10분의 1 토막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의 IT 버블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없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코스닥 고점에 만약에 어떤 종목을 샀다면 영원히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융위기 2편 글로벌 금융위기 대폭락과 교훈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